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물권법 제459페이지 제2절 물권의 본질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 물권의 의.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물권은 내용면에서는 재산권이고 효력면에서는 지배권이고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본다면 절대권이다. 로마자 2번 물권의 성립. 위에서 본 물권의 의의를 바탕으로 하여 물권의 구체적인 성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460페이지) 양가를 관한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의 물건이다. 물권의 의 종류에 관하여는 민법 정식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양가로가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 기타의 권리 위에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재산의 준전무,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입지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권리질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물권이라고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나 객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가 가능한 만큼 물권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양가로나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1번이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한다고, 2번이 객체는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물을 위해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물권의 객체는 현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대한 저당권에 있어서 구성 부분의 변경에 있어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은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 그러나 용의 물건은 예외적으로 일필의 토지의 일부나 일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방가로의 일물일권주의. 양가로가 하나의 물건의 내용상 변경할 수 없는 물건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물건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일물일권주의는 물건의 배타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전체이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인정 근거는 동그라미 1번에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동그라미 2번에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한다면 그 공시가 곤란하거나 혼란될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가 관계가 없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양가로나 물건의 일부에 물건이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 일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의 물건은 분필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한 필의 토지 위에 설정할 수 있다. (461페이지) 일필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절차를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을 명하는 주민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 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 등기 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일동의 건물의 일부는 그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으면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등기부상의 일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의 일부는 구분 또는 분할의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일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은 설정될 수 있다. 수목원은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있고, 또 판례에 의하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의 객체가 된다. 판례에 의하면 미분리의 과실도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로 된다. 그리고 판례는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서 위법하게 경작 재배된 경우에도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다뤄진다고 한다. 농작물에 관한 이러한 판례가 부당함은 민법 총칙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양가로 다의 물건의 집단의 물건의 성립이 예외적인 경우, 물건의 집단의 물건이 물건이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 즉 임목은 한편으로는 물건의 일부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건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이기도 하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개의 동산, 채권, 주식재산권 위에 하나의 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특정할 수 있는 동산이 집합물로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는 다수의 기업재산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그 위에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가로 2번에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물권은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권은 이 점에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하여 타인의 행위가 필요한 채권과 다르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협력이 없어도 목적 토지를 소유자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 비하여 462페이지 토지의 임차권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 이용의 허용만을 청구할 수 있고, 그는 임대인의 토지 이용의 허용행위가 비로소 있어야만 비로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나, 지상권자는 설정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토지 이용권이 없어지지 않으며 그는 그의 지상권을 토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이 지배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재 지배하고 있는 권리가 아니며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자가 객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물권자의 직접적인 지배도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한 때에는 소유자는 물건을 간접 점유의 방법으로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타인에 의하여 불법으로 점거된 때에도 소유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역시 그의 직접적인 지배는 회복 가능성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3번은 물권자가 얻은 이익. 물권자가 얻은 이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권의 사용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교환가치다. 그런데 모든 물권이 이 두 이익을 모두 얻은 것은 아니다. 소유권은 두 가지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역 물권은 사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할 수 있을 뿐이고, 위치권, 질권, 저당권의 담보물권은 교환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할 수 있을 뿐이다. 양가 4번의 객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권리의 배타성이란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동시에 둘 이상 성립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그런데 물건에는 배타성이 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당연히 독점적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물건에 의해서 병렬할 수 없는 내용의 물건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 외에 두 개의 소유권이나 두 개의 보통 입상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공유는 하나의 소유권이 공유자들에게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과 점유권은 내용상 병렬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한편 동일한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것은 배타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저당권은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며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대가로부터 변제받은 나머지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권과 달리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따라서 가령 A가 동일한 시계를 B에게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다시 C에게 팔기로 한 경우에는 B와 C의 시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어서 변경할 뿐만 아니라 효력상 차이도 없으며 만약 A가 C에게 이행을 하면 B는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을 청구할 수 있다. 463페이지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무엇보다도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관념성이 가능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자칫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A가 부동산의 소유자인 줄 알고 B가 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A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C의 부동산 위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줄 알고 D가 C에게 부동산 시가만큼 금전을 빌려주고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이미 시가 이상의 금전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가 그렇다. 이와 같은 때에 B나 D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 물권을 등기, 인도, 등록, 명의 방법과 같은 공시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양가 5번의 절대권. 물권은 절대권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항, 상대방이 없고 모른 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그 결과 어떤 자가 물권을 침해하면 물권자는 당연히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그에 비하여 상대권의 채권에 있어서 특정인인 채무자만이 의무자여서 원칙적으로 그에 의해서만 침해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침해는 당연히 불법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물권의 양도성. 양도성이 물권의 특질인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은 채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양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물권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그리고 부정설은 채권도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으며 물권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든다. 생각컨대 물권의 경우는 양도성이 제한되는 예외가 있기는 하나 약정에 의하여 양도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채권에 비하여 양도성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채권도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는 만큼 양도성은 물권만의 특질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놓고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